이나대 박상돈입니다. 제가 마지막 케이스인데 아마 미덕은 빨리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적인 감정으로 한번 케이스 보는 중에 한번 궁금해 하시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케이스는 86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CBOAS 싱코브로 그때 진단이 됐는데 그냥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고 계셨던 분이고 뭐 수술은 아마 저희 다른 교수님이 계속 팔로우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리커멘드를 했었는데 안 받고 그냥 증상도 아주 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버테브럴 디스크 스테노시스하고 프랙처가 있어서 이제 NS에서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했고 이 AS 해결하지 않으면 수술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트팀 디스커션에 올라왔던 환자입니다. APB 있었던 환자고요. 하이리스크 환자였습니다. 에코에서 보면은 우선은 바이커스 아우틱 밸브였습니다. 시비어 AS였고요. 그래서 환자는 이제 하트팀 디스커션 후에 하트팀이랑 그러니까 서전 선생님도 만나고 저희도 만나고 했는데 서전 선생님이 굉장히 그 하이리스크 OP 모탈리티 워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랑 보호자분들은 시술적인 치료를 받기를 원했고 저도 뭐 시술이 간단한 건 아니다. 리스크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많은 환자들이 또 서울로 가시기도 하는데 이 환자는 허리가 아프셔서 못 가고 저희 병원에서 남아서 받으시겠다고 끝까지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CT 플래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CT 플래닝을 했는데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굉장히 익스트림리 호리존탈한 아orta였습니다. 95도 정도가 됐고요. 애뉴리즘은 한 45mm 정도 됐습니다. 보시면은 NR 퓨전 타입인데 이쪽에 이제 파우치가 이렇게 있는 식으로 뭔가 주머니가 있는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밸브 크로싱이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orta 밴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딩이 있는 것, 그래서 딜리버리 할 때 좀 위험하고 환자가 좀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시스나 시스, 딜리버리 시스가 여기에 닿거나 데미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약간 플락도 없고 약간 카시피케이션도 없고 소프트해 보였다는 건 한 가지 좀 다행인 부분이었고요. 그 환자 그 밸브 에이리어는 457, 뭐 페리미터는 76, 그래서 뭐 에볼루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29, 사피언 사용하게 되면 26 정도 되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또 CT 파인딩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페, 그러니까 카시파이드 노듈이 약간 대거 쉐입으로 이렇게 있는 게 또 LVOT랑 애뉴러스에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발룬이나 밸브 사이징을 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환자다라는 이렇게 세 가지 이슈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인 것은 또 코로너리 하이트나 펑처 사이트는 그나마 좀 괜찮았던 환자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밴딩 소라식 아orta 요거는 뭐 많이 학회에서도 보고 많이 뭐 코멘트 해주시는 거 보면 스티프 와이어 넣게 되면 그렇게 많이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빨간 신호등, 이 애뉴리즘이 있으면서 바이커스배 굉장히 호리존탈 아orta 때문에 밸브 크로싱하는 거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 세 번째 라페, 이 카시파이드 노들 때문에 조금 더 럽처 리스크를 주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밸브를 선택을 할 것이냐 해서 CT 플래닝을 했습니다. 보면 아마 다들 이 밸브 크로싱 하는 데는 에볼루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에볼루스를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CT 버추얼 밸브를 넣어봤더니 이 엑시스 자체가 굉장히 맞지를 않고 밸브 팁이 이 아울틱 월을 약간 찌르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더 깊게 넣으면은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이런 경우에 LV 쪽으로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엑시스를 좀 세워서 넣게 되는 경우에도 엠볼라이제이션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여러 선생님들한테 세컨 오피니언을 구했는데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환자는 사피언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밸브는 사피언을 넣게 되는 경우에 또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이 밸브 크로싱을 하면서 딜리버리를 할 거냐, 스네어를 쓸 거냐, 버디 와이어를 할 거냐, 프리발룬을 좀 어그레시브하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밸브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크로싱도 굉장히 어렵지만 카시파이드 노듈이 있었기 때문에 밸브 사이즈 자체는 26mm에 합당한 사이즈였지만 23mm를 오버사이징 할 것이냐, 26mm를 언더사이징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이슈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그날
그 이탈리아의 가브리에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서 강의가 있었는데 이 참관을 해주시고 프록토링을 하고 같이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 결과 환자는 이제 제너럴 아네스시아를 하고 숏 다이아미터가 22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발로는 지메드 21로 했고요. 밸브 타입은 사피언 3 울트라 26mm. 그래서 다른 여러 선생님들하고도 디스커션을 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한 3mm나 4cc 언더필을 한 후에 본 다음에 만약 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좀 많으면 그 이후에 다시 포스트 딜라테이션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코멘트를 주신 선생님들 있었지만 가브리엘 선생님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카시파이 라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ECC 언더필 3.6% 오버사이즈로 결정을 했고요. 밴디드 아울타 같은 경우는 런더키스트 안 되면 롱시스, 그 다음에 밸브 딜리버리 할 때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가브리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버디 와이어 처음부터 2개의 와이어를 넣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진행을 했고요. 코로너리는 인게이지 잘 안 됐지만 양쪽 다 뭐 CT에서도 그렇고 데피니트한 뭐 스테노시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런더키스트 넣었더니 아울타 밴딩은 잘 펴졌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엔지오를 찍어봤더니 팁이 환자가 굉장히 그 키가 크진 않은데 팁 자체가 이렇게 그 밴딩 포션을 완전히 넘어가진 않고 와이어를 뺐더니 또 위드드롤이 되면서 위치가 약간 좀 애매한 위치가 있어서 이 시스는 약간 뒤로 빼가지고 그 프로시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플레너브 보시면은 호리젠탈 MI 그 아울타 관찰이 되고요. 뭐 와이어 넘기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AL, 뭐 JR 뭐 여러 가지 썼는데 잘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적힌 랩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엑시스로 해가지고 한 20-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해가지고 다행히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메디발론 21mm 보면은 사파리 와이어 넘어갈 때도 굉장히 저항이 심했고요. 와이어를 한번 밀고 당겨봤더니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레이트 커버처 쪽으로 와이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붙는 양상을 보여서 이 밸브 디플로이 할 때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로는 최대한 천천히 21mm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피언 26mm 사파리하고 그 피그테일에다가 런더키스트 넣고 앵글을 좀 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플렉스 기능이 있어서 아까 그 박학석 선생님 보여주신 거랑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 넘어가는 그런 양상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항감이 좀 있었던 케이스였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레이트 커버처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보시면 제가 그래서 밸브 크로싱을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그 영상이 없어가지고 지금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요. 보면은 여러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를 풀어보기도 하고 플렉스를 더 줘보기도 하고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기도 하면서 계속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가브리엘 선생님은 그 처음부터 두 개의 버디 와이어를 넣고 하자고 했는데 와이어링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번에 한번 해보자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한번 우선 해보고 안 되면 와이어링을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보시면은 T에서도 이렇게 와이어가 그레이트 커버 쪽으로 붙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퍼치 쪽으로 밸브가 계속 위치를 하면서 크로싱이 안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에코 보시는 선생님이 페리카드 리퓨전이 좀 생긴다. 아까보다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이건 뭐 럽처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흉부외과 코를 하고 흉부외과 선생님은 스탠바이를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퓨전이 더 증가되지는 않았고 환자도 좀 스테이블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제 와이어를 넣었습니다. 이미지가 중간에 많이 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런더키스트를 넣으려고 했는데 잘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파리 와이어를 2개를 넣었고요. 보시면은 아마 눈치채실 수 있는데 처음보다 조금 이 엑시스 얼라이먼트가 좀 더 프렌들리해진 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2개의 와이어를 넣었더니요. 첫 번째는 이런 양상이었고요. 사파리 와이어 2개 넣었더니 이렇게 앵글이 조금 더 프렌들리하게 되면서
결국은 밸브를 이렇게 크로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T 이상에서 페리카드 디퓨전은 더 증가되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처음에 그 프리바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계속 그 밸브 크로싱을 하려고 좀 밀다가 그 데미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잘 크로싱을 해서 밸브를 디플로이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페이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 크로싱하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혈압이 떨어지고 해서 이 레프트 페이싱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그냥 넣었고요. 그래서 거의 니어러스트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밸브를 넣고 나서는 환자가 금방 바이탈이 회복이 됐고, 파이널 엔지오에서 보면은 이렇게 마일드 PVL 정도 있었고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팔로업 T 이상에서도 밸브 익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고요. 마일드 PVL만 관찰이 됐고, 프레셔 스터디에서도 큰 문제는 없이 다행히 시술을 끝냈던 환자고요. 이틀 이후에 이제 TT 시행했을 때도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9 정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환자는 퇴원을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한 3가지 정도 예상됐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밴디드 소라식 아울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티피 와이어 하면은 대부분 다 아주 병이 있는 아울타가 아닌 경우에는 잘 펴지고요. 그 다음에 바이커스배 호리젠탈 아울타인 경우에도 CT 파인딩이나 이런 리뷰에 따라서 에볼루시 좋을 수도 있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 기능이 있는 사피엔이 훨씬 더 좋은 옵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시파이드 라페가 있는 올드에이지 환자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퇴원을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날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체스트 페인을 호소하면서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K식 가는 기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럽처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심전도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ST 엘리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GO를 이제 다른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찍어봤더니 RCA에 이렇게 슬로우 플로우가 보이면서 데피니트한 스테미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항상 약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넣으시고 2.0 발론을 하고 엔지오를 찍었던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RCA 오스에 하여튼간 뭔가 댐핑이 되면서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스테미가 생긴 것 같다라고 판단하에 아이브스를 보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DES 하나 넣고 시술은 이렇게 잘 끝냈던 환자입니다. 사실 이 환자는 이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에 대한 이쪽에 문제가 생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프리시티에서도 마일드 카시피케이션만 있고 데피니트한 플락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커니즘 정확하지는 않지만 엠볼릭 이벤트였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밸브 크로싱 하면서 계속 이쪽 부분을 건드리면서 뭔가 플락, 이 아파투스에 데미지를 입혔던 것이 추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3가지 느꼈던 게 CT 파인딩, CT 리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렇게 조금 하드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세컨 오피니언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플랜을 특별히 더 좋은 플랜이 있지 않은 한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은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는 아직 수술을 못 받고 6개월 이후에 아마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한테 제가 세컨 오피니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움 준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엄청 흥미롭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2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페리카드 퓨전이 RV 쪽에서 생긴 건 아닐까요? RV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 때문에 생긴 페리카드 퓨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그런 케이스들이 한두 케이스 있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다 발룬 있는 페이스메이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서 이 환자는 그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애놀 앵글이 너무 거의 90도잖아요. 90도라서 저게 어떤 디바이스를 써도 잘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처음부터 런드키스트 와이어를 LV에 놓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느꼈던 세 번째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익스퍼트 선생님들하고 디스커션해서 처음에 투와이어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 커멘트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와이어링하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타임이 좀 오래 걸려서 뭐 그냥 크로싱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술이 조금 더 길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와이어는 쉽게 통과했어요. 프리블로닝 때문에 통과됐나? 첫 번째보다는 쉬웠는데 그래도 프리블로닝 아주 했어요? 쉽진 않았습니다. 프리블로닝 했고 프리블로닝 했으면 쉽게 들어가요. 근데 그 시술 직후에 이 사람이 페리카이프 비전이 생겼잖아요. 예. 이 페리카이프 왜 생겼을까? 바이탈 스테이블하지만 그러면은 타비시티를 한 번 더 찍어서 그 원인을 찾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카디악 CT. 네. 근데 왜냐면 또 하나는 그 RCA 오스가 막혔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다이섹션 플랫 때문에 보통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CT를 찍어봤을 텐데 안 찍었네요 지금까지. 그 우선은 저희가 인트라 프로시저 T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T가 뭐 데피니트하게 모든 다이색을 잡아낼 수는 없지만 T 상에서 다이색 파인딩 소견은 보이진 않았었고요.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 슬라이드 좀 잠깐 보시면은 마지막 슬라이드 주시기 전에 이게 케이스 컴피티션 세션이라서 패널 선생님들 점수 좀 매겨서 제출 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점 만점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말고 제일 마지막 도움을 주신 분들. 예. 여기 제 이름이 잘못 써져 있더라고요. 장기욱. 장기 6입니다. 우으로 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바로 잡고 싶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장성이 빵점에 빵점. 장성이 뒤끝이 대단한 사람이 장기욱 선생님 빵점 주실 것 같아요. 아니 기억이나 그게 그거지 뭘 이렇게 또 따지냐. 체브람하고 체브라라고 비슷한. 그 나온 김에 나도 한마디 할게. 저 오타가 또 있어요. 아 예. 제일 중요한 오타가 런더퀴스트인데 런더퀴스트 해놨거든. 런더퀴스트가 스웨덴의 인터벤션 레디올로지스트인데 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천당에서 보고 상당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런더퀴스트가 아니고 런더퀴스트.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고. 런더퀴스트. 뒤끝 장렬하네. 그죠? 그런데 RCA가 막힌 건 아마 이게 프릭션 때문에 로컬 아마 그 엔도텔리엄이 벗겨지면서 아마 그 막힌 그런 경우가 간간히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피안 넣었는데 실제로 프레임하고 오스티움은 거리가 있는데 프레임 때문에 로컬 다이섹션 되면서 그 플랩이 오스를 막는다든지 앙코르스를 할 때 9년치생이 했는데 사피안 넣었는데 사피안 프레임 위에 있는 RCA 오스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티슈가 이렇게 밀리면서 그래서 아마 그런 unexpected result가 나온다는 재미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장기육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딜레이드하게 스몰 테어가 그때 있었고 딜레이드하게 다이섹션을 포칼하게 프로퍼게이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T는 찍어놓고 다음에 외래 오시더라도 한번 찍어놓고 발로 파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하면 찍지 마세요. 마음만 아프고 오픈 서저리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